안녕하세요. 복지 정보와 생활 정보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복지 브리핑입니다. 2023년부터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소식 모두 올해부터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만 0세부터 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를 시행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 1세 아동에게도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는데요. 내년인 2024년에는 이 같은 부모급여가 각각 월 100만 원, 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을 인상합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근로능력을 상실한 증장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번 인상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장애인 연금은 월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4.7% 상승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2만 원 늘어난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대합니다. 기존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월 154만 원에서 월 162만 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기준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수급 기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 통장 인출 방식이 개선됩니다. 이전에는 계좌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도래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반드시 방문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덧붙여 2023년 하반기에는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신설되었다고 하니 추후 자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뜻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병역임 무이행에 대한 보상이 강화됩니다.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5년에는 병 봉급이 150만 원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 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25년까지 55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사회보험료란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기존 지원 대상은 월 보수 23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30만 원 늘어난 월 보수 260만 원 미만까지 사회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 혜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저소득층과 청년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인데요. 기존에는 국가와 지자체 20%의 마일리지, 카드사의 10% 추가 지원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이용요금 절감 혜택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기적 통근 지원 차원에서 월 44회 이용 시까지만 지급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입니다. 소비기한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소비기한이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입니다. 이전에는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더라도 음식이 상하지 않았다는 개인의 판단하에 섭취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비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섭취를 최대한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우유 등 냉장 보관 제품에 한해서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 세액 공제가 됩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되는 지역 답례품도 제공되니 세액 공제가 필요하신 분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보험회사가 단체 실손 보험 계약자를 통해서만 중지 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 제도를 직접 안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직접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크레딧포유 홈페이지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 현황 및 해당 보험회사 확인이 가능합니다. 크레딧포유 홈페이지는 영상 아래 기재해 놓을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에 바뀌는 10가지 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에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